그래, 미토콘드리아 그럼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 비만이 체중이 증가되는데 잘 안 빠지고 또는 혈당이라던가 콜레스테롤 조절이 안 되고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미토콘드리아가 뇌랑 신경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로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을 다 알게 되는데 약간 꼭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브레인 포그 증상도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때 생길 수 있고 편두통인데 심해진다던가 또 사실은 이게 인지 기능 저하 또는 치매라던가 그 자폐증하고도 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 질환 또 아까 말했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니까 금방 피로하고 근육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통이 잘 생기고 근육통이 오래 가고 이런 분들도 역시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아무튼 그래요. 원인은 요렇게 있고 증상은 요렇게 있다. 그럼 내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을까? 그럼 이런 걸 검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쉽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원의 외래나 이런 거 임상 상황에서 검사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 논문들이 대부분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전자현미경으로 봐서 개수를 세거나 모양을 보거나 그 압력을 측정하거나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물질들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보고 이런 연구적인 논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실 아까 사전 검사에서 이런 검사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는데 아직은 직접적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쉽게 볼 수 있는 검사는 없고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기능의학적으로 이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걸 하면 어느 정도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소변 유기산 검사를 뭐냐? 그러니까 외래에서는 쉽게 저희가 그냥 소변 대사 산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 해독, 장내 세균 또는 이런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대사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무튼 우리 몸에서 대사는 A 물질이 B 물질, C 물질, D 물질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엔자임, 이게 효소가 필요해요. 이 효소가 필요한데 또 그 효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조효소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조효소 물질들이 근데 부족하면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요 A 물질이 B 물질로 못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남은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돼 이게 과도하게 배출되면 요 효소, 요 단계에 문제가 있구나 저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의 검사 원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단하게 아까 말했듯이 대사나 해독, 장내 세균을 소변 대사 산물로 볼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이게 첫 장이에요. 이거는 좀 생물학을 전공하시거나 의료 쪽을 전공하시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우리 소위 태운다고 표현해요. 태워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만드는 에너지가 ATP라는 거예요. ATP는 우리가 저희 에너지 화폐 단위다. 이 ATP가 나중에 ADP로 이렇게 하나 P를 하나 띄어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움직인다.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요 단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요 물질들 중에서 뭔가 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쌓이면 이게 그럼 ATP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기산 검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 초록색에 있는 게 정상이고 초록색을 벗어나는 게 이제 비정상인데 이렇게 특히 에너지 생성의 아래쪽이나 아무튼 요 에너지 생성 부위에 빨간색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좀 관련된 영양 성분들을 좀 경구나 주사로 고농도로 주면 좀 그런 기능이 회복이 되고 환자가 좋아지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영양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산 검사 첫 장이고 둘째 장에는 직접적인 관련 없죠. 역시 비타민 B군이라던가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역시 미토콘드리아 기능 관련된 지표들 볼 수 있고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를 만들고 그게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된다고 하는데 그 항산화 지표와 산화 손상도 어느 정도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가지 그냥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꼭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나마 외래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소변 유기산 검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외에도 저희가 의사들이 다른 어찌 좋은 마커들이 없을까 열심히 찾고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백혈구에서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염증과 관련된 이 페리틴은 우리 몸에서 미세 염증, 철분 저장 관련 수치거든요. 이런 것들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아까 또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간의 해독과 지방간 관련이 있다가 간 수치 관련된 거, 감마지티나 빌리루빈 같은 거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
그 흔히는 면역력을 보는 수치로 알려져 있죠. NK 세포 활성도 검사. 근데 요런 거가 이제 또 뭐 항노화라든가 몸의 염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요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몸의 염증 정도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리고 검사관에서 할 때 꼭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 뭐 장내 세균과 뭐 장벽과 건강, 장벽의 건강과 간과 우리 뇌의 신경 전달물질, 뇌 기능과 또 호르몬과 뭐 자율신경 이런 게 서로 다 연관돼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제 그런 논문이에요. 이게 특히 뭐 우리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뭐 기능성 소화기 질환의 그 이론인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몸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거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그래 좋은 논문이고 좋은 이론이지 우리 몸은 연결돼 있어 그 정도로 끝났다면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참 중요한 요소로 서로 그러니까 뇌의 건강, 간의 해독, 장내 세균, 에너지 생성, 뭐 신경 전달물질 이런 거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좋은 이론이었지만 이제는 기능의학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환자분들의 검사에서 보여줄 수가 있게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소변 유기산 검사만 해도 뭐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더불어서 뭐 장내 세균도 조금 볼 수 있고요. 간의 뭐 해독 능력, 뭐 신경 전달물질 대사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여기가 HRV 검사라고 심박변이도 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면은 자율신경의 균형과 뭐 힘도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혈액 검사를 좀 자세하게 보면 그 사람의 염증 성향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호르몬 균형도 좀 볼 수 있고 또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하면 중금속도 볼 수 있고 뭐 역시 그것도 호르몬 대사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뭐 음식에 대한 정밀 검사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장내 세균에 대한 정밀 검사도 나오고 있고 아직은 물론 근거는 좀 더 필요해요. 근거는 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 비용도 비싸고 보험도 안 되고 그러긴 하지만 이런 기능의학적 검사들이 나와서 이제 기능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검사를 해볼 수 있고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연구 결과는 더 많이 필요하긴 해요. 아까 특히 호르몬 중에서도 이게 부신 호르몬이 스트레스와 염증의 중에서 나왔는데 그 밖에도 성호르몬 예를 들면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 환자분들 또 이제 그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도 중요해서 또 같이 검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면역과 염증과 아무튼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왜 이런 의사들이 1대1로 뭐 검사하면 되지 왜 굳이 이런 다양한 검사하면서 복잡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의 문제 예를 들면 환자가 살이 안 빠지는데 그 살이 안 빠지는 게 단순히 먹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자가 몸에 염증도 많고 호르몬도 균형이 안 맞고 아까 미토콘드리아 기능 떨어지고 장에 지방간이 있어서 해독이 안 되고 막 이러면은 결국에 그 체중 하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개만 치료했더니 여러 개가 다 좋아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미토콘드리아 기능 하나를 좋게 했더니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피로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 조절 잘 되고 지방간이 없어지고 장내 세균이 좋아지면서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치료해서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 좋죠. 근데 하나를 치료해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검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의사들도 그렇고 또 환자분들도 그렇고 좀 열린 마음으로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